나이 금방 먹더라고요. 내 베트남 35살 때 왔거든요. 97년도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면은 예를 들어서 150명 타면 그 중에 140명을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맨 뒷좌석에 앉고 그랬거든. 지금은 비행기 300 몇 명 이렇게 앉잖아요. 아는 사람 5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IMF 때 그때 이제 저희 선배님이 여기서 기계 장사를 했어요. 기계. 그게 그 당시에 베트남에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중고 매매했는데 제가 도와주러 왔었죠. 제가 슈퍼볼에서 만화책방을 18년 했잖아요. 까치 서점이라고. 제가 만화방 하면서 문제가 많았죠. 책 가져오기가 엄청 힘듭니다. 누나하고 검열 있어가지고 이제 만화책이 1권에 30권 있잖아요. 공항에서 검열을 받으면은 뭐 1권이나 어떤 경우는 막 중간에 29권 빼버려요. 그거 그냥 안 보죠,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것도 봉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여행사 막 가이드도 했었고 엄청 밤에 좀 아르바이트로 술집에서 일도 했었고. 근데 술집에서 일하면서도 술 한 잔도 안 마시잖아. 고집이 세가지고. 아예 끊었어. 술, 담배 아예 끊었어요. 담배도 새가 피던 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낮에는 그 가이드도, 관광 가이드도 해다가 또 한 번 또 크게 뭐 벌금 5억 동짜리도 한 번 맞은 적이 있고. 그리고 밤에 이제 술집 같은 데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때 내 봉사도 많이 했어요. 원래 저는 위로 누나 4명 있는데, 지금도 장례 봉사 한다는 우리 누나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아가지고, 동네 아주머니 들어가시면 우리 누나가 큰 신장로까지 나와가지고 날 데리고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거기 초상집 그 앞을 못 지나갔으니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검도 운동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조그만 애들서부터 위에 어른들까지, 나이 먹은 사람까지 한 50명 있었는데 내가 총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또 몸이 날려배고 또 총무는 돈을 안 내요, 휴비를. 그 총무를 하면서 저와 같이 운동했던 동갑내의 친구가 행불된 적이 있어요. 한 15일 만에 찾았는데 지금 야든병원에 거기서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봤는데 여기가 파여 있었어요. 묶어놔가지고. 전화기 잠깐 끄겠습니다. 구충처리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화기를 3년째 받아주고 있죠. 지금까지 뭐 제가 토요일, 일요일 저는 뭐 술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항시 밤에 24시간 받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토바이 탈 적에도 잠깐 세워놓고, 전에는 오토바이 타다가 이 전화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주죠. 제가 그래서 짜장면집에서 협정에는 내가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겠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 짜장면집도 문 닫아가지고 제가 껌승을 하죠. 껌승은 만화방 하시고 그다음에 중국집 하시고. 네. 가이드도 하시고. 네. 근데 봉사는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저는 지금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시키면 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렇죠. 왜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저한테 부탁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만 해,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뭐 그분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일에 대한 보람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잘 되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몇 달째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금전적으로 안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 뒤에서 숨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저희끼는 뭐 정부에서 뭐 지원도 받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씩은 우리 재난상조위원회에서만 모금하는 게 있어요. 한 380명 되시는데, 재난상조위원회 들으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 1대1로 해서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위원장이라서 마음대로 초대를 못 합니다. 왜냐면 10명의 상임위원을 비공식으로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꼭 검증을 한번 받아요. 이분이 재난상조 가입 원하시는데, 그럼 거기에서 과반도 동의를 얻으면 이렇게 초대해드려 해가지고 당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오고자 했는데 그분이 가명을 써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 사망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유가족들한테 전화하면 안 와요. 시신 인도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베트남 유가족도 얼마 전에 그 양쪽에서 다 인도를 거부했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뜨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에 이러저런 일에서 한국 유가족분들도 시신인도를 거부하고 베트남 유가족분들도 거부했는데, 우리라도 십시일반 해가지고 장례 치러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례 치러가지고 8군에 있는 평화산한 절이 베트남 절입니다. 거기다 모신 분이 지금 한 16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모금한 분이 7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난상조위원회 그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유튜브라든가 가서 후원 좀 하고 싶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초대를 해드려야죠, 재난상대방에. 왜냐면 그 돈이 어디에 이렇게 뭐 그 회비에 납입이 되고 또 어디에 뭐 그 어디에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을 알아야죠. 그냥 우리가 받아가지고 무슨 일방적으로 뭐 어디 이렇게 도와줘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이 한 300, 이제 고문단 고문하고 위원들이 한 380분 정도 되세요. 근데 강제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회비 내시는 분이 50분이 안 됩니다. 그 친구 죽었다 했을 적에 그때 여기는 이제 한국 장의사가 없잖아요. 그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선배 그 형님들이 몇 분이 한 6분인가가 누가 사망하시거나 염도해주고 막 그랬었어. 근데 저한테 엄마 네 친구 죽었으니까 네가 와서 같이 연매장 하는데 그 문턱을 못 밟았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망자님 또 불렀는데 그때도 또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영안실을 못 넘어갔다니까요. 그렇게 시신이 있는 데는. 그러다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히 이제 주가 돼버렸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국에 가신 분도 있고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1000분을 더 했더라고요. 한 분이요? 네, 한국 남녀노소 한 25년도부터. 염이라고 하죠. 염을 네. 하시게 된 게니까 친구분을 처음에 네, 하시게 된 거고. 그때는 해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제 생각에 한 3번째부터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로서 계속 그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 팀의 막내로. 뭐 그때는 봉사가 여매는 게 봉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매는 거 누구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베트남 장의사들 더 잘하니까. 근데 이제 서류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몰랐죠. 또 그 선배들이 자기네가 그거 딱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건지 알았는데 제가 그거 알아내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공식같이 외우고 있지만 그때는 분들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엄청 어렸었죠. 그래서 이건 봉사는 이게 봉사구나. 여매는 게 봉사가 아니고. 그리고 봉사를 무조건 저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면은 어떤 경우에 뭐 지인들 통해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먼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그 유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이 연락을 해줘야 가요. 우리가 가면 돈에 관계되는 거는 장의사 소리 듣거든요. 그러면 뭐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유가족분이나 친지들이 이임장을 작성해가지고 그때 가서 도와주지 우리가 먼저는 절대 안 갑니다. 어떤 일가장 겪었냐면 어떤 뭐 카톡방에다가 내가 10만 불을 해먹었다고 이렇게 올린 적도 있어요. 저도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 100만 불 정도로 해야지 무슨 데 10만 불짜리도 안 주냐고 그런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00톡방에 올리면 990명은 그런 거라도 생기니까 하지 그런 자식. 근데 그냥 10명은 아닐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소설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본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근데 뭐 그런 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있는 사람 욕해도 돌아가신 분은 고맙게 생각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억측이잖아요. 이렇게 전에 한 번은 이제 그때 이제 베트남 유가족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송이 점심 먹으면서 100만 동을 주셨는데 봉투에다 넣어서 주신 거예요. 받으면 회장님 왜 봉투에다 넣어서 주세요? 뒷주머니 넣습니다. 근데 이제 조무는 사람하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 받나 봐요. 제가 그 조의금 화면에다 넣는가 그것만. 근데 강성문이가 조의금 받아가지고 챙겨 먹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변명해봐야 그건 뒤도 않거든.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한테 엄청 뭐라 했대. 회장님 왜 봉투에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좀 이제 7군에서 건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누나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수의를 350만 원짜리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장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좋은 옷을 이제 입히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베트남 장의사들은 그런 수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돗자리를 펴놓고 한 10여 번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왜냐면 가족들이 보는 데서 염을 해드려야 되는데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 쪼가리가 30몇 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뒤져봤어요. 왜냐면 그걸 어디다 그냥 다 해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베트남 그 장의사들은 왜 이런 거 만약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리면 되지. 뭐 손톱 깎아가지고 넣는 그거 따로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유가족분들이 경찰 영사님하고 실무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200불씩을 드렸고 경찰 영사님이나 영사 실무관님 그런 거 절대 안 받죠. 근데 저를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영안실 문 앞에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사실 돈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분이 들어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 10불짜리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적어서 놀란 게 아니고 아니 왜 밖에 나가서 돈을 주냐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영사님하고 신무관님한테 가서 영사님 10불짜리 10개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조무는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가 저를 손을 끌고 밖에 나갔는데 강성문이가 손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돈을 많이 뜯어냈다. 또 그 소문이 또 몇 년 동안 또 근데 그런 누먼은 그냥 저는 삼킵니다. 그냥
항시 내가 하는 말이지만 사는 사람 욕보다 돌아가신 분은 고맙게 생각을 할 거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항상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도 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유가족분들 4분만 나갔어요. 4팀, 4명이 아니고. 그럼 제가 그분들은 뭐 전화기는 이거 그 화물을 못 붙이더라고요. 본인이 갖다 줘야 돼. 뭐 서류도 그러고. 인천공항에 밤 늦은 시간인데 한 분 나와 있었고 작년 9월인가 저 2군에서 사망한 그 아들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 저 울산에서 KTX 타고 오신 분, 용인에서 오신 분, 춘천에서 오신 분, 전부 다 제가 여기서 도와드리는데 한국에서 또 만나서 서류상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 도와드리는 보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이렇게 그동안 장례 치료하면서 신뢰를 하니까요. 그리고 항시 뭐 방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이 주위에 남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재능상주 방에도 그런 분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시 그러거든요. 뭐 휴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지 말고 휴비를 내면서 물어봐야죠. 휴비도 안 내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재능상주 방에 고모님들의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차량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봉사하는데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런 소수의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재능상주 유지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친구 사망권 이후에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을 하게 됐더라고요. 뭐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어떤 제 한번 쭉 생각해보면 1000분이 넘어요. 남녀노소 해가지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또 해내면 안 되고 저희가 한인에 원래는 한인에서 발족을 했거든요. 한인에 분과로 있다가 저희가 5년 전인가 그때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뭐 한인에 소속에 있어가지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우리 단체가 또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고 해가지고 밖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온 거죠. 그럼 한인의 지원은 전혀 없는 거고 네. 예전에는 지원이 있었고 네, 예전에는 사망 한 건당 500만 원씩 받는 게 사망 한 건당.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아예 없으시죠?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예. 뭐 제 기억으로 100원짜리 하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거다 그런 거죠. 오해가 좀 많아서 네. 이거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 우리가 모금하면 2번 받는다. 정부에서 행여자 해가지고 그걸로 챙겨 먹고 그 또 여기에서 모금해서 또 한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경찰 영사님들이 저를 대변해주고 막 그랬을 때 뭐 얘기했는데 뭐 정부에서 지원받고 어떠저떠고 해가지고 영사님이 무슨 소리냐 뭐 강소민이냐 그런 게 없다. 근데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걸 또 이렇게 안 좋게 자꾸 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해받고 이런 게 제일 힘드신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욕도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심도 없으면 뭐 쳐다보지도 않겠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비운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귀 기울이면 아무것도 또 못하고.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죄송한 게 이게 좀 아는 사람 같은 제가 인사를 하다가 딱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또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또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문 오시는 분들이 50명이면 제가 50명 기억을 다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때 누구 도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지나면서도 죄송해져. 아, 그때 누구 도와서 감사하다고. 또 영상관 앞에서도 또 영상 안에도 오늘 또 아침에 사망신고 누구 또 도와주러 갔지만 이제 베트남 와이프들이 한국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사망신고 같은 거 할 적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자기 일도 바쁘고. 그럼 제가 먼저 도와준다 합니다. 그 엄마들한테. 오늘도 안장성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 그 사망신고 도와드리고 한글을 못 쓰니까요. 전부 다 그 사망신고는 한글로 다 써야 되거든요. 한배 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예. 이제 한배 가족인데 이제 한부모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또 애기 하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뭐 애기 여권만들 솔직히 또 제가 다 써줘야 되고. 어떤 적에는 일주일에 5번 영상을 가는 때도 있어요. 사망자 수가 많고. 또 가다 보면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또 내가 또 뭐 대필도 해주게 되고. 그럼 저는 사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베트남 분들이 저한테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항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1년 365일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집에 쉬고 싶거든요. 아 그런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무조건 일단 나와요. 그리고 또 일에 대한 또 그런 보람도 있고 왜냐면 또 제가 가가지고 또 처리가 되면 제만의 기쁨이 있어요. 뭔가 뭐 무슨 미친놈 같이 막 돌아다닌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단체는 좀 틀린 게 우리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일을 다른 데는 뭐 회장이 이렇게 조금 내세우는 그런 단체가 많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혼해가지고 딸아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하면서 저 집사람한테도 우리 동갑내기 딸이 있어요. 지금 33인데 그 딸 제가 8살 때부터 키웠거든요. 제가 지금도 집사람하고 이 3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저는 독신입니다. 그때는 혼인신고를 왜 안 했냐면 그때마다 한배 가족이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이 놀림 먹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엄마가 베트남 엄마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가지고 여기 그 키우던 어린 그 아들, 그때는 어렸는데 걔가 이제 꽁안이 됐어, 꽁안이. 그러니까 이제 새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묻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배우자인 거야. 사실은 배우자. 혼식을 안 해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한테 항시 뭐 내가 미안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런 생각 없이 좀 그냥 친구같이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도 많이 보시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배려심도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많이 이해심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술도 안 마시냐고. 근데 술 마시면 되면 장이 사죠. 좋은 마음을 하니까 그냥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염을 해드리고 시신 진짜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파서 사망하시는 분도 많지만 헌방에 사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막 얼굴이 어디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무슨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종교를 떠나서 좋은 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대부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하게 되잖아요. 부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시신으로 모시고 갈 적에는 냉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방부 처리해가지고 가거든요. 저 뭐 호치민 법의학센터에서 처리를 했는데 피를 일부 빼고 거기에 방부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온에 15일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방부 처리하는 거죠. 혈액에다가. 주사를 넣어. 예. 피부가 상하지 않나요? 네, 상온에 15일. 15일. 근데 이제 이중관으로 짜더라고요. 안에다가 양철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납땜을 다 해버려요. 납땜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잃지 않도록. 뭐 한까지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니까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화장해서 보내죠. 그러면 화장을 할 때도 염을 해야 되나? 네, 저 염해줘. 입고 안 하고 다 해줘. 화장하는 거나 항구로 모셔가는 거나 염하는 건 똑같은 거죠. 뭐 알콜로 목을 깨끗이 식혀드리고 이제 수의 입혀드리고. 베트남은 수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염이라는 게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로 닦는 건가요? 먼저 베트남 물로 하면 닦고요. 물. 그 다음에 알콜로 닦아야 돼요. 베트남은 물로 막 씻더라고요. 수돗물 들어놓고. 근데 저희가 한국은 알콜로 닦아야 되니까 알콜 이렇게 조그만 파란 색깔 있잖아요. 파란 색깔이 그래도 좀 약간 알콜 냄새 나면서 깔끔한 것 같아요. 하얀 것보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따님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같이 도와드리라고 그래요. 사모님이 사망하시면 남편분이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는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베트남 분들이 저한테 기가 엄청 세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변한 것 같아요. 진짜 뭐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있는 것 같아요. 기싸움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동나이에 어떤 할아버지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옆에 누워있던 적도 있어요. 예, 아니 힘이 쭉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그 할아버지 염을 하려고 이렇게 할아버지 그 위에 있고 돗자리 밑에다 깔아서 돗자리 눕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쓰러진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그 기싸움에서 제가 그분한테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 제 이제 아는 동생인데 걔네 아버지가 그 체육관 관장을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스파링 상대로 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도 운동 스파링 맞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친구인데 한 달 동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형 할아버지가 내 위에 앉아있어. 머리미 위에 앉아있다는 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은 베트남에 유명한 퇴마사 그런 절이 있더라고요. 절은 아닌데 절같이 차려놓고 있는데 그런 퇴마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50만 동짜리 그 뭐 염주 하나 있어요. 저 가니까 거기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딱 받고 귀신이 떨어졌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요. 형 지금 할아버지가 앉아있다고. 할아버지한테 가시라고 해. 나는 내 옆에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 제가 시신 보고 하는데 1시간도 앉아있어 보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저 혼자 담력을 키우려고 했던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그때는 제가 또라이끼가 있지 않았나.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예, 잠깐만 있으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시면 혼자 제가 들어가서 보고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데 가십시오. 그냥 제가 이제 영구차에 입관해서 제가 혼자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국 분들 베트남은 이렇게 관이 바로 옆 뒤에 있잖아요. 뒤에 실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유가족분들 부담스러우실까봐 일부러 얘기를 해요. 다른 차 타고 오시라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니까. 제가 모시고 가는데 어떤지 화장장에 막 밤 10시에 가가지고도 그냥 혼자 앉아 있어요. 끝날 때까지. 어차피 뭐 새벽 2시에도 모시고 오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신을 이제 일관에서 모시고 가면서 어떤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전 계속 가면서도 좋은 데 가시라고 왜 이렇게 못 떠나시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줘요. 제 생각에는 그게 딱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에. 그리고 막 몸살 나가지고 계속 제가 몸이 아파요. 그분이 저한테 좀 실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저한테 자리 잡고 온 것은 한 번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데 가시고, 당신 가족들 좀 도와주시고. 저는 막 그 영안실 화장실에서 사람들 막 그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뛰어나오고 그런 것도 봤고, 근데 저도 약간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 장의사들은 100%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다 귀신 믿던데요? 네,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분들도 아기들 사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기 사망하면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드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키가 몇이냐. 관을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왜인가 했더니 베트남 장의사들이 애기 장례치르다가 병신된 그런 장의사가 많대요. 그 애기는 장난을 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애기가 죽었다 해가지고 애기한테 환불해버리면 그 애기가 이게 해코지를 한다더라고요. 네, 그 미신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어요. 그 전에도 후국섬에서 애기 사망해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말도 안 하고 다른 때는 어떤 때 막 그 연고차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차 세워놓고 밖에 담배 피워. 애기 놀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애기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안 가요. 이게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 놀랜다고. 근데 그 한두 번 아니에요. 몇 번 그랬습니다. 근데 베트남 장의사들은 그거 믿고 있어요. 애기한테는 절대 환불하면 안 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제 한부모 가정들이라 있어요.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엄마가 애들 키우고 그런 집들은 저희가 지금 새 집을 500만 동씩 걷어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부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방사님 일부자 하면 100만 동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은 5부자를 해요. 자기가. 그럼 500만 동. 그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그 집을 가서 방문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그 식구를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인증사진도 찍어야죠. 아니면 그 일부자씩 내시는 분들이 은행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건 거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동탑 같은 데도 우리가 갑니다. 멀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야외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적에 빚이 한 4억 졌어요. 병원비로. 근데 우리가 그때 모금에서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지금 이제 8군에 절에다 모셔놨는데 그 애 엄마가 이제 그 빚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동탑 옆에 빌롱성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가서 500만 원씩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건 다른 분이 받았는데 거기는 좀 애가 커요. 21살이거든요. 자기네 도와주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해서 거리 옮겼죠. 이제 건바이 건이니까 일부자를 해가지고 그 개인이 도와주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재난상위원들이 이제 일부자를 해서 저희한테 사무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그건 그래서 방장님 100만 냈으면 아시잖아요. 5명이 500만 동이니까 500만 동을 매달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도와주는데. 근데 내신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뭐 줬다 은행으로 딱 붙여주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방문도 해보고 뭐 우리 사무실로도 오라고 하고 그래야 이렇게 그 내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것도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한부모 가정이 한국 사람인 거죠. 저는 근데 한국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제 생각에 전 돈이 있어도 뭐 지금 오고 하는 일은 아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 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